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FCN을 기반으로 세그멘테이션을 배웠고 비슷한 구조, FCN 구조를 가지고 여기 보는 것처럼 슈퍼 레졸루션, 고해상화, 초해상화라는 그리고 디블러링해서 블러한 것을 제거하는 이런 디블러링 기법에 대해서 아니면 그 모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리스토레이션에 관해서 여기서는 이제 제가 설명은 이미지로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뭐 슈퍼 레졸루션도 그렇고 디블러링도 그렇고 이미지에서 모티베이션이 되었고 이미지로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편하지만 사실은 데이터를 슈퍼 레졸루션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데이터를 디블러링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시는 그냥 제가 여기서는 다 이미지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우리가 있는데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이 그냥 있는 앰비언 컨디션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 중에 커럽션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노이즈가 낄 수도 있고 열화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과정 중에 그래서 우리가 가정하는 것이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이것이 디그레이드 돼서 열화가 되어서 커럽트가 되어서 노이즈가 끼어서 오리지널 이미지보다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의 수준으로 저장이 아니면 변형이 되었다고 하죠.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이미지 리스토레이션, 원래의 오리지널 이미지로 리커버리 하고 싶은 겁니다. 리커버 하고 싶은데 디그레이드 된 거에서 사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디그레이드 된 거에서 오리지널 이미지로 그 복원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없는 곳에 정보를 새로운 추가 정보를 어디셔널한 정보를 만들어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만약 어떤 이런 degradation 프로세스에 대한 prior knowledge가 있다면 이제 여기 추가적으로 어디셔널한 정보가 있어요. 이 정보를 이용해서 역으로 디그레이드 된 거에서 오리지널로 복원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단순하게 디그레이드 된 것과 이미지만 오리지널 이미지로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플러스 추가적인 어떤 정보가 있고 여기서는 그걸 프라이어 날리지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지 프로세스라는 내용에서 충분히 했었던 하지만 이거를 우리는 여기서 딥러닝 모델을 가지고 해 보겠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FCN 구조를 쓰겠죠. 왜냐하면 인풋과 아웃풋이 이미지 대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이거죠. 지도학습 방법으로 이것을 인풋으로 이것을 아웃풋으로 보여주고 이 관계를 학습하게 하는 겁니다. 데이터에서.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을 인풋으로 가지고 있고 이것을 아웃풋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 오리지널 이미지와 디그레이드 된 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보여주면 되고 근데 우리가 만약 아이디어가 이것만 있어요. 이것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것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인풋이고 이 인풋을 인위적으로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서 노이즈를 섞는다든지 아니면 픽셀의 사이즈를 줄인다든지 리사이징을 하면 되겠죠. 이 오리지널 이미지에 또는 또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포커스를 흐리게 한다든지 이러한 인위적인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트워크에 보여주는 것은 이것이 인풋이고 이것이 아웃풋이 되게 돼서 그 관계를 학습하게 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오피셜하게는 이런 문제를 인버스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보다는 제가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오리지널 이미지를 리커버리 하는 건데 어떤 inadequate한 어떤 그 observation을 통해서 어떤 에서부터 그래서 이것을 inverse process를 통해서 우리가 이 degradation 모델을 리커버리 하는 건데 이걸 한번 보면 observation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degraded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정보가 인컴플리트한 거죠. 그것이 뭐 어떤 측정을 한다든지 뭐 다양한 이유에서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오리지널 이미지에서 업저브된 이런 뭐 커럽트된 거라고 하죠. 그러면 그냥 어떠한 경우에는 이것과 이것을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 페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하면 돼요. 근데 만약 많은 경우에 오리지널 이미지만 있지 이런 커럽트된 이미지가 많이 있을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정확하게 근데 매칭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이거는 있고 여러분들 그냥 사진 찍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깨끗한 이미지가 그것을 인위적으로 이미지 프로세싱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디블러링을 한다든지 다운샘플링을 하면 사이즈가 줄겠죠. 뭐 노이즈를 섞는다든지를 해서 이렇게 corrupted 된 observed 이미지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요것과 요것의 페어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풀어야 되는 인버스 문제는 이것을 인풋으로 하고 이것을 아웃풋으로 해서 이 관계를 어떻게 보면 반대로 학습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학습된 주로 이제 여기서는 딥러닝을 얘기할 거고 FCN 구조겠죠. Fully Convolutional Network에 대한 구조겠죠. 이미지 대 이미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이런 corrupt된 이미지를 모델에 놓고 이런 이미지를 복원된 이미지를 아웃풋으로 내게 하고 싶은 거겠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인버스 프로블럼이고 사실은 이것이 좀 어려운 이유가 유니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오리지널 이미지에서 예를 들어 이런 어떤 필터링 기법을 써서 디그레이딩 하고 크롭트 되는 건 한 방향이에요. 우리 어떤 특정한 조작을 할 거니까. 그렇지만 이걸 보고 어디서 왔는지는 원투원 프로블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니크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더 상식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인버스 프로블럼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그래서 그러면 딥러닝 모델이 이것을 어떻게 유니크하게 정확한 앱솔루트 솔루션을 제시해 주느냐 사실은 모르죠. 그럴듯한 데이터를 뭐 가능한 솔루션 중에 하나를 보여주겠죠. 그것이 완벽하진 않지만 없는 것보단 낫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그래서 뭐 트레이닝 데이터셋,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당연히 이밸류에이션도 할 수 있고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슈퍼 레졸루션을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슈퍼 레졸루션을 올린다는 이야기니까 이미지로 봤을 때는 픽셀 사이즈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10 by 10 이미지를 20 by 20 이미지로 사이즈를 키우는 겁니다. 사이즈를 키우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4개가 있다면 그 동일한 정보가 여기는 이렇게 2배씩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정보가 가야 되는 겁니다. 정보가 없는 데서 정보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인버스 프로블럼이고, 자, 이것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세스를 보면 이게 인풋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웃풋이에요. 맞죠? 여기를 딥러닝이 학습할 겁니다. 그런데 지도 학습, 슈퍼바이즈 러닝을 학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인풋과 아웃풋의 정확하게 픽셀의 위치가 같은 위치에 매칭이 되는 페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그런 데이터셋이 있으면 제일 좋고 그냥 쓰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기존에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다운 샘플링을 통해서 줄이는 거예요. 여기처럼. 그리고 뭐 노이즈도 썼고 그러면 요게 만들어지겠죠. 이 과정은 유니크한 그냥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트워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것을 인풋으로 이것을 아웃풋으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 관계성이 뭐 넌 유니크하고 인버스 프로블럼이 상당히 복잡한 프로세스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미지 프로세싱적인 것 말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딥러닝에게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맡겨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걸 이제 보통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하고 SR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는 설명을 이미지로 드렸지만 지금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여기서는 데이터 포인트가 100개예요. 뭐 픽셀로 생각하면. 근데 여기는 400개입니다. 4배의 이 뭘 의미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100번을 측정을 해서 실험 데이터가 필요한 거랑 이쪽은 400번을 측정해서 그러니까 훨씬 더 조밀하게 측정을 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시간이나 뭐 에너지나 돈이 4배가 더 든다고 하죠. 실제로 이만큼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만약 이런 슈퍼 레졸루션 기법이 잘 어느 정도 동작을 한다고 하면 100번 측정을 해서 400번 측정한 거와 같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슈퍼 레졸루션의 로우 디멘전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데이터 픽셀이라든 데이터 포인트가 해서 증폭을 시킬 수 있고 증강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법에서 꼭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너무 이 슈퍼 레졸루션을 이미지에 한정지어서 생각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이 이미지에서 왜냐하면 너무나 직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에 뭐 방법이 네트워크가 하나만 있느냐? 아닙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쭉 이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유명한 네트워크도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저는 여기서 뭐 슈퍼 레졸루션에 대한 것을 한번 아주 디테일하게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여러 원리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도 뭐 성능이 우수한 네트워크를 보여드린다기보다는 그냥 되는 아주 간단한 네트워크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과 함께 할 데모 또는 예제는 뭐 다양한 이미지가 있겠지만 머티리얼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머티리얼 이미지에서 이런 이미지입니다. 로우 레졸루션의 이미지, 뭐 봐도 여러분들 알겠죠? 픽셀. 여기는 하이 레졸루션입니다. 자, 이거를 지금 이미지의 사이즈가 같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픽셀이 훨씬 크죠. 이렇게 로우 레졸루션, 하이 레졸루션 여러분들이 받아들여도 좋고 실제로는 픽셀의 사이즈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죠. 픽셀의 사이즈를 같게 본다면 자,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픽셀의 크기를 같게 생각한다면 훨씬 더 이미지 전체가 커지는 거고 지금 여기에 보여드린 거는 이미지의 사이즈를 같게 두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픽셀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 이미지를 인풋으로 주면 이렇게 슈퍼 레졸루션을 해서 하이 레졸루션의 이미지를 제너레이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 이미지를 확보하고 이것을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서 또는 필터링을 통해서 다운 샘플링을 해서 이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걸 바꿔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FCN 예시를 드는데 딱 정확하게 이 모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델이 가장 옵티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에게 FCN 구조를 통해서 슈퍼 레졸루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예시라고 보시면 돼요. 구조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인풋과 아웃풋 이제 차이 아시겠죠? 이미지의 사이즈를 제가 그 도식적으로 표현해서 크게 그렸습니다. 그렸죠? 자, 그리고 전부 다 컨볼루션이에요. 당연하죠. 다 이미지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이 뭐 꼭 이럴 필요는 없지만 당연히 업샘플링 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겠죠. 업샘플링 되는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맞죠? 그리고 업샘플링을 컨볼루션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결이 됐고 플러스 뭐 지금 여기를 뭐 지금 이 그림 보면 사이즈가 다 같고 한 번인데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는 이 예시에서는 사이즈를 그대로 유지하고 여기서 한번 키우는 정도로 모델을 짰습니다. 자, 됐고, 플러스 또 요걸 보셔야 되죠. 왜 스킵 커넥션이 있는 거죠? 복원이 되는 그 슈퍼 레졸루션이 되는 것들을 학습한 플러스 그 로컬한 것들에 대한 위치 정보도 그대로 가져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스킵 커넥션이 있는 것이 좋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다 배웠어요. 왜냐하면 스킵 커넥션을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업샘플링을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자, 보죠.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인풋 쉐입이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컨볼루션을 하는데 컨브 2D를 하겠죠? 또 컨브 2D를 하겠죠? 컨브 2D를 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레지듀얼 블라이니까 이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X를 가지고 와서 X 스킵을 하고 가장 달라지는 것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스킵 커넥션을 요거를 구현을 했어요. 더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두 번째도 요거, 세 번째도 요거. 됐죠? 자, 그래서 요것과 요것을 구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봐야 될 것은 이제 어떻게 업샘플링을 하는지. 자, 보면 업샘플링은 이거죠? 그냥 이제 여러분들 그 디테일한 거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업샘플링은 컨브 2D 트랜스포즈를 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그대로 컨볼루션.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 왔어요. 여기까지. 모델은 인풋 아웃풋 이렇게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지도학습적으로 트레이닝을 하면 돼요. 데이터는 그와 별개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운샘플링해서 페어되는 데이터를 만들어 둬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모델을 컴파일 하는데 뭐 당연히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미지 대 이미지니까 mean absolute error 또는 뭐 mean square error 뭐 이런 것들을 쓰면 되겠죠. 뭐 원놈이든 투놈이든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것은 이제 원놈인 거고, 원놈을 쓰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미지에서, 여기서는 재료 이미지니까 그 바운더리가 깔끔하게 떨어지겠죠. 제가 이거는 그 머신러닝 시간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이건 여러분들이 꼭 뭐 여기서 뭐 원놈을 써야 된다, 투놈을 써야 된다 그런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여러분들이 풀려고 하는 문제에 또는 이미지 또는 데이터의 특성을 잘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디스턴스 메저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과를 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슈퍼 레졸루션 문제는 인버스 프로블럼이에요.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소위 말하는 일포즈된 프로블럼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컨벤셔널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여기로 가기 위한 것들 연구를 많이 했겠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어떤 걸 할 수가 있을까요? 인터폴레이션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그런 거겠죠. 지금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값을 우리가 생성을 여기 두 개라고 하죠. 왜냐, 두 배로 했다고 치면 이 두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중간에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예전에 이게 이미지가 아니라 어떤 그럼 이렇게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할 수 있겠죠. 가장 제가 볼 때 상식적이에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걸 2차, 3차 그런 걸 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어떤 엔지니어링적인 저희의 인사이트가 많이 들어간 접근 방법이고, 딥러닝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잘 알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으니 데이터를 보여주고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트레이닝을 하자가 철학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철학이.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어느 접근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문제를 푸는지는 그건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저는 이 방법도 있고 이 방법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고, 딥러닝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FCM 구조,
뭐 스킵 커넥션이라든지 업샘플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이 사용해 볼 수 있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명한 SR 네트워크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백본은 제가 말한 그런 구조겠지만 그런 구조로 사용하진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연구에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관련된 모델들이라든지 논문들을 좀 참조하시면 크게 이 강의에서 크게 플러스 되지는 않을 거예요.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시, 슈퍼 레졸루션이 아닌 디블러링입니다. 디블러링. 이건 뭐냐면 블러한 거를 다시 어떻게 깨끗하게 만드느냐죠. 이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뭐 요런 이미지를 찍기를 원했다고. 저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재료 이미지를 가지고 왔지만 이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찍었다고 하죠. 근데 이렇게 떨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뭐 떨린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오브젝트와 이게 포커스가 안 맞아서 블러하게 찍힐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다양한 이유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 많이 뭐 요즘 핸드폰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광고에도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블러한 이미지를 뭐 그 포컬 랭스가 맞지 않다든지 아니면 그 찍을 때 이게 흔들렸다든지 그랬을 때 이렇게 원래라기보다는 뭐 좀 샤프하고 이렇게 좀 깨끗한 이미지로 복원을 할 수 있는지가 되겠죠. 됐죠?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이런 디블러링 프로세스를 보면 이 이미지에서 여기로 가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포커스가 안 맞다 그러면 블러된 이미지가 생성이 되겠죠. 아니면 흔들렸다 생성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은 유니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는 어떤 필터링 방법을 써서 복원을 하려고 샤프닝을 하거나 디블러링을 하는 방법들이 많았지만 여기서 또 어떻게 하겠다? FCN, 이미지 대 이미지인 FCN을 백본으로 가지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블러한 이미지를 인풋으로 넣고 디블러된 이미지를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지도학습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블러한 이미지와 이걸 정확하게 픽셀 대 픽셀로 매칭이 되는 이미지가 있으면 가장 좋고, 그게 없다면 깨끗한 이미지를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서 디블러링하게 만들어야겠죠.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FCN 구조를 보면 제가 일부러 거의 유사한 네트워크를 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요 이미지는 이미지의 사이즈는 같습니다. 그리고 블러하고 깨끗하고, 이것이 그냥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깨끗한 이미지를 어떠한 여러분들이 이미지의 어떤 조작을 해서 매니플레이션해서 디블러하게 만들어도 되고, 됐죠? 그리고 나서 네트워크는 일단은 전부 다 CNN 구조이고 업샘플링이 없습니다. 뭐 이것을 여러분들이 뭐 오토 인코더적으로 좀 줄였다가 뭐 그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보실 수는 있어요. 무슨 좀 데이터를 좀 압축을 하면 그 과정 중에 좀 렐러번트하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픽셀에 대한 정보 또는 노이즈는 제거가 되는 효과도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꼭 그 사이즈를 꼭 네트워크 사이즈를 이렇게 꼭 같게 가져갈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뭐 저는 여기서 예시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오토 인코더적으로 구조를 짜는 것은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니까, 플러스 이미지에서 픽셀의 근처에 로컬한 위치는 가져가야 되니까 스킵 커넥션이 있고, 여러분들 다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사이즈는 224에서 224, 컴브, 그 다음 첫 번째 우리 지금 요걸 이야기하는 거죠. 동일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요렇게 다 똑같이 컴브 2D예요. 됐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또 이제 요게 마지막이고, 그렇게 해서 인풋 아웃풋으로 거의 구조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슈퍼 레졸루션이나 디블러링에 대한 그것을 이렇게 한 FCN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컴파일링을 하고,
자, 그 결과를 보면 이러한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디블러링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그 FCN 구조를 가지고 처음 제가 시작을 다시 보면 그 오토 인코더에서 이미지가 들어가는 컨볼루션 오토 인코더 구조를 설명을 드렸고, 그것은 컨볼루션 오토 인코더 플러스 여기 업샘플링 하는 것을 그 컨보투리 트랜스포즈를 설명하기 위한 거였고, 그 다음 했던 것이 이미지 대 이미지니까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그 세그멘테이션이 백본이 되는 fully convolutional neural net, 그걸 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슈퍼 레졸루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디블러링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다양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